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오늘 테슬라는 404.66달러를 보여주었고요. 마이너스 1.56%의 하락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S&P도 하락했고 나스닥도 하락했는데 이 테슬라는 지수보다 조금 더 눌린 상황이고 그 이유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같은 시간대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 달리고 있는 종목이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세 가지 내용은 첫 번째로는 지금 201달러까지 오른 스페이스X 이 가격이 진짜의 수요를 반영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숫자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스페이스X가 상장한 지 며칠 만에 600억 달러짜리 결정을 내렸는데 그 결정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오늘 유럽에서 테슬라한테 조용하지만 꽤 중요한 소식이 나왔는데요. 많은 분들이 놓쳤을 내용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럼 출발할게요. 오늘 미국 증시를 한 줄로 정리하면 다우는 올랐고 나스닥은 좀 내린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우존스가 0.64% 정도 올랐고 S&P는 0.57% 하락했으며 나스닥은 1.15%의 하락으로 장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기술주 중심인 나스닥이 가장 많이 빠진 날인데 이런 구도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오늘 시장에 두 가지 큰 이벤트가 겹쳐 있기 때문이고요. 하나는 FOMC를 거론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의 회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고 미국 시간으로 수요일 케빈 와시 의장이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며 페드의 새 의장이 처음 여는 기자회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시장 입장에서는 이분이 어떤 스타일로 말할지 그리고 어떤 시그널을 줄지 전혀 모르는 상태이고요. 이런 불확실함은 기술주와 성장주 등 나스닥이 가장 많이 빠진 이유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란의 평화 합의인데요. 미국과 이란이 14개의 조항의 합의를 맺었고 호르무즈 해협이 이번 금요일까지 재개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열린다라는 것은 원유 공급이 다시 풀린다는 뜻으로 해결할 수 있고 원유 공급이 풀린다면 유가가 내려가고 또 유가가 내려가면 단기적으로는 전기차를 좀 사야 할 이유가 줄어들 수도 있는데 이런 사건들이 현재 테슬라의 주가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가장 큰 것은 아무래도 스페이스X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테슬라 주변에서 좀 이상한 자금의 흐름이 포착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부터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테슬라가 1.58% 하락하는 동안 4.83%가 올랐는데요. IPO 공모가가 135달러에서 시작해 며칠 만에 201달러까지 오르게 된 것이고 약 55% 정도가 상승하고 있는데 너무 짧은 시간 크게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테슬라의 차트와 스페이스X의 차트를 겹쳐놓으면 정확히 역방향의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 한쪽이 오르고 있을 때 다른 쪽은 내리는 구도가 같은 시간대에 반복되고 있고 한마디로 테슬라에서 돈이 빠져나와서 스페이스X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인데 이 테슬라뿐만 아니라 많은 종목의 자금들이 현재 스페이스X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고 최근 스페이스X가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은 자금들이 스페이스X로 몰리고 있는 이유는 미국 시간으로 6월 16일이 바로 스페이스X의 옵션 거래가 처음으로 시작된 날인데요. 이 옵션 거래가 시작됐다는 의미는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는 스페이스X 주식을 직접 사고 파는 것만 가능했지만 오늘부터는 더 적은 돈을 걸고 더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파생 상품의 거래가 가능해졌다는 것이고 이로 인해서 단기 투기 자금이 오늘 더 강하게 스페이스X로 쏠릴 구조적 이유가 생긴 날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숫자를 좀 봐야 되는데요. 지금 스페이스X는 전체 주식 중에서 실제로 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는 주식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해 보면 약 5% 정도를 사고 팔 수 있습니다. 나머지 95%는 현재 모두 잠겨 있는 상황이고요. 이걸 락업이라고 부르는데 이 락업이 뭔지 한번 설명을 하면 IPO를 하면 회사의 내부자들과 초기 투자자들 또 스페이스X의 직원들은 일정 기간 동안 주식을 팔 수가 없고 상장 직후 내부자들이 한꺼번에 팔아버리면 주가가 폭락할 수 있으니까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와 한번 비교해 본다면 현재 테슬라의 유통 주식 비중은 80% 이상인데요.
그러니까 스페이스X의 201달러라는 것은 전체 투자자가 자유롭게 거래해서 형성된 가격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수도꼭지를 매우 얇게 또 좁게 만들어서 만들어진 가격이라는 것이고, 스페이스X에 대한 많은 수요가 있지만 현재 공급은 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착시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현재 잠겨 있는 95%가 언제 풀리는지를 확인해 본다면, 이 처음으로 큰 물량이 나오는 날은 8월 11일로 잡혀 있는데요. 비중의 20%가 이때 한꺼번에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유통 주식이 5%에서 25%로 한 번에 점프하게 되는데, 그 이후로 8월 21일, 9월 10일, 9월 25일, 10월 10일, 10월 25일에 7%씩 추가로 풀리게 되고, 11월 9일 28%가 한 번에 해제되며 12월 9일 180일 락업 해제로 인해서 나머지 대부분의 물량이 풀리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2027년 6월 13일경 일론 머스크를 포함한 창업자의 물량이 최종 해제되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락업이 해제되기 전까지 그럼 주가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나,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내용을 한번 이야기를 하면 락업이 풀리기 전 또 다른 수요가 몰려올 수 있는데요. 바로 지수의 편입을 들 수 있습니다. 자, 지수 편입이 뭔지를 설명하면 쉽게, 전 세계에는 S&P나 나스닥의 지수를 추종하는 이 펀드들이 수백조 원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펀드들은 지수에 새 종목이 들어오게 된다면 가격이 얼마든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사야 합니다. 이걸 강제 매입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현재 스페이스X는 상장 이후 이 대형 지수 편입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고요. 자, 크리스프 지수를 추정하는 VTI가 6월 19일에 예정되어 있고, 또 푸시 러셀이 6월 26일, MSCI가 6월 29일에 예정되어 있으며 QQQ는 7월 초로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지수들이 스페이스X를 편입하면서 발생하는 강제 매입 규모가 최대 300억 달러고 우리 돈으로는 약 45조 원 정도 되는데, 이 돈이 전부 5% 정도의 좁은 수도꼭지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굉장한 압력을 만들어낼 것이고요. 이달 안에 45조 원이 5%짜리 유통 주식을 향해 들어오기 때문에 수요는 강제로 발생하게 설정되어 있으며 공급은 극도로 제한되게 은행에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주가 상승의 압력이 올 거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런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최근 스페이스X의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락업 해제 전까지 스페이스X는 계속 오를 수 있는지도 궁금할 수 있는데요. 반드시 그렇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지수 편입 매수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은 어떤 수요가 받쳐줄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될 것이며, 결국 락업이 풀리기 시작하는 8월은 이 비중이 5%에서 25%로 한 번에 뛰는 순간 지금의 가격이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지수 강제 매입과 락업 해제라는 두 가지 힘이 맞붙어서 누가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결과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올 여름 확인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재미있게도 스페이스X는 현재 주가가 크게 오르고 있자 상장한 지 며칠도 안 돼서 아주 큰 결정을 내렸는데요. 지금부터는 어떤 결정을 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스페이스X의 공식 발표를 확인해 본다면 커서라는 회사를 인수했다고 하고, 인수 금액은 6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는 약 90조 원 정도 됩니다. 이 커서라는 회사를 인수할 때 전액 주식으로 거래했다고 하고, 현금 없이 스페이스X의 주식으로만 지급하는 방식을 취했다고 하는데, 이 커서는 AI의 코딩 도구이고, 쉽게 말하면 개발자들이 코드를 짤 때 AI가 옆에서 실시간으로 도와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자, 개발자용 AI 비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인수가 갑작스러워 보일 수는 있지만 사실 올해 봄부터 예고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자, 스페이스X가 커서와 100억 달러 규모의 협업 계약을 맺으면서 나중에 인수할 수도 있는 옵션을 조건으로 걸어두었는데, 현재 스페이스X는 그 옵션을 행사하게 된 것이고, 스페이스X는 올해 초 xAI와 합병하면서 컬로서스라는 슈퍼컴퓨터 클러스터를 손에 넣게 되었는데, H100 GPU 100만 개의 연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AI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는 스페이스X는 그록이라는 AI 모델을 가지고 있고, 다른 AI 회사들과 현재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오늘 커서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AI 코딩의 도구를 가진 회사가 되었고, 한마디로 개발자의 생태계까지 손에 넣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까지 모두 한 회사가 가지게 된 구조가 되었는데, 한마디로 AI 수직 통합이라고 봐야 할 거라 생각하고, 스페이스X는 이번 발표를 통해서 커서와 공동으로 학습시킨 AI 모델을 곧 커서의 환경과 그록 빌드에서 공개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뉴스가 테슬라 주주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 테슬라 주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뉴스는 아닙니다.
자, 커서를 스페이스X가 인수했다고 해서 내일 테슬라의 주가가 오르는 것은 아닌데 이 장기적으로는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자, 스페이스X가 커서를 통해서 AI 개발 장악하게 된다면 AI 역량이 테슬라의 FSD와 옵티머스 개발에도 들어갈 수 있고, 실제로 관련된 인터뷰를 확인해 본다면 스페이스X의 AI 컴포넌트가 테슬라의 플랫폼으로 들어가며 테슬라가 도로에서 수집한 카메라 데이터가 스페이스X의 AI 학습에 다시 또 활용될 거다라는 이런 구조가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두 회사가 합병하지 않더라도 기술적 시너지는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라는 이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점은 600억 달러를 전액 주식으로 지급했다는 것인데, 이 스페이스X의 경영진이 지금 자신들의 주가가 충분히 높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주식을 화폐처럼 쓰고 있는 거라 생각하고 상장 며칠 만에 기존의 옵션을 바로 행사했다라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테슬라를 추적해왔던 오펜하이머의 콜린 러쉬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CNBC에서는 인터뷰를 통해서 스페이스X와 테슬라를 동시에 다루면서 꽤 흥미로운 시각을 내어놨는데요. 이 핵심 발언을 보게 된다면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각각 독립적으로 상장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두 개의 독립된 통화를 주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테슬라 주식과 스페이스X 주식이 둘 다 시장에 있게 된다면 그때그때 시장이 어느 쪽을 더 좋아하느냐에 따라 유리한 쪽에 자본 조달을 쓸 수 있다고 말하는데, 지금처럼 스페이스X의 주가가 강할 때는 스페이스X의 주식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테슬라가 강할 때는 테슬라의 주식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두 개의 지갑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 말하고 있고, 합병해서 합치게 된다면 이런 유연성이 사라질 것이라 말합니다. 자, 여기에 더해 콜린 러쉬는 사실적으로 테슬라와 스페이스X는 이미 공생구조인 상태라고 말하고 있고요. 스페이스X의 AI 기술은 테슬라 플랫폼으로 이전되고 있고, 반대로 테슬라가 도로에서 수집하고 있는 카메라 데이터는 다시 스페이스X의 AI 학습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 두 회사의 기술의 흐름은 이미 양방향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두 회사가 합병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건지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 이 콜린 러쉬는 직접적으로 합병의 찬반을 말하지는 않았고요. 다만 두 독립 통화 구조가 일론 머스크의 비전 실행에는 가장 유리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한마디로 두 회사가 따로 상장되어 있는 게 일론 머스크가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관점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다른 월가에서는 현재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합병할 가능성을 80%까지 보고 있는 월가의 분석가도 있지만, 그냥 지금의 상태로 있는 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스페이스X 이야기는 이쯤 하고요. 이 테슬라 뉴스가 왜 없는지 궁금할 수 있는데, 이 시장의 관심이 현재 스페이스X의 옵션과 커서의 인수로 쏠리면서 테슬라 자체 소식은 상대적으로 묻혀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네덜란드의 교통부 장관인 빈센트 카레만스는 이 의회에 출석해서 테슬라 FSD를 직접 방어하는 발언을 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지난 4월 10일 네덜란드 차량 당국인 RDW는 테슬라의 FSD를 유럽 최초로 승인했고, 어제 방송에서 로이터는 테슬라가 RDW에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안전 통계를 제출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네덜란드가 FSD를 승인한 것이 테슬라가 보낸 가짜 정보에 속았기 때문이라는 뉘앙스를 비췄습니다. 자, 이걸 근거로 네덜란드 의회에서는 장관을 불러서 따졌고요. 당신들 혹시 테슬라가 준 숫자만 보고 승인한 게 아니냐라는 이 강공이 들어왔는데, 이 장관의 답변은 매우 명확했고, RDW는 테슬라가 제출한 통계를 기반으로 승인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며 RDW는 독자적으로 검증했다라는 것을 확실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RDW는 18개월 동안 테스트를 진행했고, 이후에 공공거리와 160만 킬로미터를 직접 주행했으며 일반 고객의 동승 테스트를 13,000회를 진행했고, 이 폐쇄 트랙에서는 4,500번을 돌려봤으며 충족해야 할 수 있는 준수 요건이 400개 이상이었는데 무려 18개월 동안 이 모든 테스트를 합격하게 되었고, 이 네덜란드의 장관은 RDW가 테슬라의 FSD를 승인한 게 실제 검증한 이후 승인하게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장관이 언급한 수치가 있는데요. 현재까지 네덜란드 도로에서 FSD를 탑재한 테슬라가 누적거리 2,400만 마일을 달리고 있는데 현재 주목할 만한 사고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2,400만 마일이 얼마나 되냐면 지구를 약 960바퀴 정도 도는 거리고요. 이 거리를 사고 없이 달리고 있다는 것은 실제 주행 기록이 RDW의 승인에 실질적 근거가 됐다라는 것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네덜란드 장관의 증언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FSD 유럽 승인은 지금 네덜란드 RDW의 승인 하나가 시작해 점점 많은 국가로 퍼져나가고 있고요.
다른 나라의 차량 당국이 현재 RDW의 서류 승인을 근거로 연쇄 승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네덜란드와 벨기에, 덴마크와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까지 5개국의 FSD가 승인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나머지 나라들도 흔들릴 수 없는 상황에서 로이터는 정면으로 네덜란드 RDW의 조사가 잘못되었다라는 기사를 쓰고 있고, 이로 인해서 테슬라의 FSD 유럽 승인이 불투명해지는 게 아닌가 싶었지만 현재 네덜란드의 장관은 직접 나와서 로이터의 기사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번에 로이터의 기사로 인해서 테슬라의 FSD 기술이 얼마나 더 철저하게 검증했는지를 다시 한번 부각시키는 기회가 되었고, 이제 유럽 전체에서 FSD가 승인되게 될 날을 같이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본다면 스페이스X는 현재 열풍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단기적으로 아직 끝나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자, 이달 안에 지수 편입에 대한 일정이 기다리고 있고, 이 지수를 편입하게 된다면 가격과 관계없이 사야 하는 강제 매입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단기간의 상승 압력은 구조적으로 더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끝은 존재하고요. 음악이 나올 때까지는 모두가 춤을 추고 있겠지만 음악이 끝나게 되면 누가 의자에 앉지 못할지 바라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테슬라 주주로서 더 집중해야 될 것은 2분기 어닝이라고 생각하고요. 지난 1분기처럼 테슬라는 불안한 그림을 그리게 될지, 아니면 이번 2분기 어닝에서는 조금 더 밝은 미래를 말하게 될지, 이번 일론 머스크의 발언이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또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뿐만 아니라 스페이스X에서도 어닝 발표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 테슬라보다 스페이스X에서 훨씬 더 활기찬 미래를 말하게 된다면 지금의 자금 쏠림은 스페이스X 쪽으로 훨씬 더 쏠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어닝은 일론 머스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테슬라의 펀더멘탈일 수 있고요. 사이버캣과 옵티머스, 그리고 테슬라를 진짜 다른 회사로 바꾸는 변화가 올해 시작되려고 하는데, 그 변화를 계속해서 지켜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테슬라 주주의 일이라고 생각하며, 이제 스페이스X의 IPO가 끝난 이후 테슬라의 이벤트는 어떤 식으로 시작할지 같이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테슬라 뉴스의 구독자 여러분들은 이번 2분기 어닝에서 일론 머스크가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댓글을 남겨주신다면 같이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